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레거시 유나이티드 벡터 프라임입니다. 자, 레거시 유나이티드 이후에 이 웨이브가 13명의 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컨셉으로 발표된 이후에 그 프라임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려는 듯이 이번 웨이브에 이제 벡터 프라임이 포함되어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갤럭시 포스에서 먼저 등장해서 한 차례의 활약상을 보여준 이 벡터 프라임, 이번 제품도 이 사이버트론 유니버스로 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벡터 프라임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로봇 모드 자체는 꽤나 그럴싸하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 눈치채신 분들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전에 정보도 공개돼서 이제 다 아실 텐데, 사실 벡터 프라임은 완전한 오리지널 조형은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지악서스의 리툴 제품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은 예전 지악서스 그 제품의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벡터 프라임에 어느 정도 요소를 꽤나 많이 넣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뒤로 돌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벡터 프라임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나름 환영할 일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리툴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기는 합니다. 이 벡터 프라임의 본체와 함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추가적인 파츠가 있는데, 제 벡터 프라임의 시공간을 가르는 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자, 갤럭시 포스 유니버스답게 이 사이버키, 그러니까 이제 포스칩, 포스칩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뭐 여기를 어딜 꼽는다거나 해가지고 기믹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자, 복부에다가 이제 장착을 가슴팍이죠. 가슴팍에 장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 복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구판 완구는 약간 사운드도 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완구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 본체 위주로 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상체만 보면은 이게 리툴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진짜 그냥 순수한 벡터 프라임 그 자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벡터 프라임 특유의 이 몰딩 보시면은 이제 본편에서도 이 시공간과 인과율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는, 약간 진짜 뭐랄까요, 이제 신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제 13인의 프라임 중 한 명인 벡터 프라임인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신비한 문양이라던가 일반적인 다른 트랜스포머 멤버들과는 좀 디자인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 그 부분을 이번 레거시 유나이티드 웨이브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원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이 좀 많긴 해요. 리툴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인 파츠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작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다만 컬러링은 그래도 꽤나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얼굴도 잘생기게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판 완구 자체가 워낙에 또 명품이다 보니까 사실 구판 완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레거시 유나이티드로 나온 이 벡터 프라임은 그냥 선택사항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냥 약간 반사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긴 했는데, 구판 완구하고는 확실히 조금 뭐랄까요, 이제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냥 세트 맞출 용도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리툴이다 보니까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 벡터 프라임을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구판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그 레거시 유나이티드와 이제 좀 이제 세트 맞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선택사항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벡터 프라임대로 잘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체는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이제 하체인데, 자, 리툴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주지 좀 뭔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리가 지악서스 그대로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악서스에 있었던 특유의 몰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무릎이 여기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고풍스럽고 둥글둥글한, 그러니까 벡터 프라임 특유의 그 시공간 이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비로운 그런 몰딩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이걸로 퉁쳤습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옆쪽에 보이시나요? 요거 지하 썼을 때 썼던 이 날개 부분의 파츠, 이런 그 조인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둬가지고 상당히 어색합니다. 처음에 저 이거 파츠가 빠진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이 파츠 자체를 빼버렸더라고요. 대신 안쪽에 추가적인 파츠를 넣어주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 벡터 프라임에 대한 업그레이드 킷이 나온다 하면은 이 다리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업그레이드 킷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망토 같은 백팩, 사실 본편에서는 거의 망토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부분을 구판 왕구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레거시 유나이티드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여기가 색분할 없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나온 그런 형태다 보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구현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모로 로봇 모드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벡터 프라임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왕 이럴 거면은 그냥 구판 원고를 그대로 재판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판 원고가 또 워낙에 잘 나온 시대를 초월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 아쉬움이 계속 남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벡터 프라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나름 컬렉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벡터 프라임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벡터 프라임 트랜스폼! 자, 일단 변신 자체는 이 지학 썼을 때와 거의 흡사하기도 하고 살짝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어깨를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자, 팔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손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안쪽으로, 자, 여기가 손가락이 좀 덜 들어갔네요. 자, 여기를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슴팍과 이 뒤쪽을 이제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이 아니라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뒷부분을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머리를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닿는 게 아니라 이 가슴팍 부분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앞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올려준 다음에 이 부분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 비행선의 이제 앞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파츠도 잠깐 이렇게 분리를 먼저 시켜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느 정도, 뭔가 지금 비행선이 좀 보이기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뒷부분을 이제 정리해 줄 텐데, 자, 그리고 이 하반신을 이제 정리해 줄 텐데, 일단 여기, 이 뒷부분, 자,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날개를 잠깐 이렇게 뒤쪽으로 간섭되지 않도록 올려주신 다음에, 자, 이 다리 부분을 이제 정리해 줄 텐데, 다리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이중 힌지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올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을 넣어 주시고, 자, 여기를 이제, 자, 이 미익 부분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쭉 당겨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스터를, 자, 완전히 이 바깥쪽, 그리고 이 발하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싹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전에, 자, 반대쪽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동시에 합체를 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밑 부분을 똑같이 전개해주고, 그리고 발을 내려준 다음에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 안쪽으로 접어준 다음에 조인트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양쪽에 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자, 이렇게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결합을 시킨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 양쪽에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 무릎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딱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 팔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어 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또 여기에 힌지가 있습니다. 이 힌지 기준으로 양쪽에 팔을 한 번씩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여기 조인트하고 여기 조인트가 또 조인트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쭉 들어 올려서 뒤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날개 부분, 자 날개 부분을 쭉 내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있거든요.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날개를 옆쪽으로 당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쇠 같은 조인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빈틈,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고정. 여기도 똑같이 뒤쪽으로 날개를 돌려준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꺾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꺾인 상태에서 완전히 이 부분에 조인트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행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아까 빼놨던 포스칩을 여기 윗부분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검도 여기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쪽에다 그냥 마운트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벡터 프라임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아까 로봇 모드는 아무래도 리툴의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조금 호불호는 갈렸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비클 모드 자체는 꽤나 준수하게 나와줬습니다. 이 지악서스의 리툴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오리지널리티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되게 뭉툭하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스트가 인상적인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비클 자체는 오히려 로봇 모드 때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특유의 몰딩 디테일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지악서스의 다리 부분만 빼면은 이 앞부분은 진짜 벡터 프라임 그 자체인데요. 이 벡터 프라임 특유의 약간 이 기어 같은 몰딩이 이쪽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벡터 프라임의 가슴팍이라던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공간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윤곽율을 조정하는 약간 그런 조율제 같은 느낌의 캐릭터라서 그런지 약간 구판 왕구도 그렇고 원래 CG 애니메이션에서의 이미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테일이 잘 들어갔거든요. 약간 시계 태엽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비클 모드일 때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이 이런 식이었잖아요. 여기에도 원래 이런 시계톱니 같은 디테일이 많이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로봇 모드일 때는 거의 안 보이고 비클 모드일 때 이렇게 보이는 걸 보니까 확실히 로봇 모드가 조금 좀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히려 지금 비클 모드의 완성도를 보고 좀 놀래가지고 오히려 이쪽은 비클 모드가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많이 집중됐다? 이쪽에 좀 더 개발력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안쪽에 깨알같이 이렇게 몰딩이 진짜 너무 잘 들어가 있네요. 이거 하나하나 도색하면 꽤나 멋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쪽에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같은 이 특유의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애매했던 백팩 디자인이 날개로 변하니까 확실히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펄이 들어간 이런 느낌의 이 클리어 파츠, 이게 약간 별무늬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 약간 우주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디테일이라 이 부분도 이제 보니까 이제 비클 모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어쨌든 양쪽의 몰딩이라던가 전체적인 디테일, 그리고 이 프로포션 자체가 확실히 이번 벡터 프라임은 이 우주전함이 조금 더 이제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원조에 가까운 그런 디테일로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여기도 불만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로봇 모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선녀에 가까운 그런 디테일이 아닐까 싶네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와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는 볼관절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은 자 이렇게 축관절 기반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관절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깨 장갑은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이건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90도에서 좀 더 꺾이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손목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축관절, 그리고 무려 손가락이 따로 움직입니다. 보이저급인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는 꽤나 드문 그런 형태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히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고관절은 뭐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뒤쪽으로는 자 요렇게 여기에 좀 걸리기 때문에 딱 요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런 식으로, 사실 지악서스의 관절과 똑같죠. 자, 축관절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아이고 이거 빠졌네요. 무릎은 꽤나 접힘이 많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회전은 되진 않지만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한번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보이저급인데 조금 더 큰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네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레거시 유나이티드 벡터 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자, 리툴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이 벡터 프라임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앞으로 나올 프라임 시리즈들과는 디자인 면에서 참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구판 벡터 프라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추후에 이렇게 벡터 프라임도 나와준 만큼 갤럭시 포스 옵티머스가 한 번 더 리뉴얼돼서 나오거나 이 해스브로에서 진행하는 해즈레버로 한 번 더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